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강약 중강약에서 여전히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의 결별을 선언한 황약입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 시즌2에서 PD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PD? 아, PD 역할. PD 역할. PD 역할을 맡고 있는 누구요? 저요? PD 역할을 맡고 있는 송 PD였습니다. 전직. 전직 송 PD. 현직은요? 현직은요? 아직은 무직인가? 백수. 송백수 좋다. 아, 송백수. 송수학보다 송백수. 그래. 두 분의 만담을 듣기만 하기에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네. 이번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아니, 우리 녹음할 때 옆에서 막 조시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었나 봐, 우리가. 자,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정리하자면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차저차해서 지식 라디오를 저희가 찼어요. 정확히 제가 찾죠. 맞아요. 저 양반이 찼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같이 찼어요. 마치 차이기 전에 먼저 찬 느낌이 뭐 없진 않지만. 그래서 원래는 황약사랑 저랑 둘이서 하다가 송 PD님이 저희 사생팬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저희를 너무 좋아해갖고 새 멤버인 듯 새 멤버 아닌 새 멤버 같은 송백수님을 모시고 네, 저분이 저희의 PD를 계속하기를 좀 자처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야 땡큐죠. 우리가 원했나? 그거? 아니 우리 이제 둘이서 어디 가갖고 강남에 녹음실 따르고 해갖고 어디서 녹음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분이 우리를 안 놔줘. 저희 오늘 새로운 시즌 첫 회인데 깍두기가 한 명 또 생겨갖고 뭘 생겨 지가 데리고 와놓고.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혜진 선생님 병원에서 2주 동안 실습을 하는 겸에 오늘 방송이 있어서 어차저차 지원해서 따라오게 된 건양대학교 본과 4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과에 다니시나요? 의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의대생이죠. 시즌 2. 첫 번째 이야기. 감기약은 없다. 자, 이제 저희 오늘 어찌됐든 새로운 시즌의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요.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오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초반에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저희가 아직 팟캐스트 초기라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 물론 지금도 없지만 그땐 더 없어갖고 그때 너무 번잡하게 저희가 얘기를 두서없이 괜히 난잡했고 막 저희끼리 그냥 막 까르르 하면서 그냥 했는데 라인이 없어가지고 그쵸.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나름 되게 초반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되게 핵심을 흐리는 회가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예전 시즌에서 했던 조금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들 내용을 요번에 시즌을 갈아타면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제목은 사실은 뭐 감기약은 없다라는 되게 좀 파격적인 후킹성 제목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냥 파랑새는 없다 패러디한 거잖아. 자, 감기약은 없다에 대해서 초짜 의과대학 학생 선생님은 감기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기약이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묻기에는 감기약을 먹어야 하냐, 무슨 효과가 있냐 많은 질문을 하지만 제 지식에선 아직 못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기약 없다고 배우죠. 네. 그죠. 감기약에 대해서 내과 교과서 해리슨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페이지도 안 나오거든요. 한 패러그래프 정도 나와요. 찾아보시면. 그럼 시중에 감기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약들은 네. 제가 다 소송 걸으면 되나요?
역공을 당하실 겁니다. 왜냐면 거기 설명서에 사기치는 거라고. 아니요, 설명서에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감기의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 완화라고 그렇죠. 네. 적혀 있는데 거봉에 이제 그 얘기를 줄여서 아.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감기약은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감기약이 없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감기를 완치하는 감기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다면 수많은 감기약들을 감기를 먹어야 낫는다라고 감기약을 감기를 먹어버려 감기약을 먹어야지만 감기가 낫는다고 알고 있으며 병원에 가서 그토록 그렇게 감기약을 제대로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아야지만 감기가 낫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첫 회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동네 의원 의사 실력을 가름하는 게 감기 증상을 얼마나 빨리 떨어뜨려 주냐. 아, 그게 진짜 옆에서 정 선생 하는 거 보니까 어떻던가요? 약 처방보다는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시고요. 상담을 위주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 편입니다. 사자 같은데? 돌팔이 느낌. 돌팔이 그러니까, 느낌이 딱 나지 않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갑자기 내가 내 얘기를 하고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느낌이 나지? 너 원래 그래. 아, 그런가? 정말 그래요? 네, 실제로 어떤 돌팔이 느낌이 나고요? 돌팔이라고 보면 또 어떻게 돌팔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처방전도 아예 안 주시고 그냥 네. 생활 습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보내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팔이가 되느냐 약팔이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아직 학생 선생님 점수를 안 매겼어. 선생님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테스트 같은 거였어 이게? 그런가? 내일도 남았어. 심지어 일요일도 나오라 그랬어. 우리 악덕 실습 의원이야. 어디 의원이라고요? 저희 30분 의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있고요. 이제 뭐 우리 독립했으니까 광고도 마음대로 할 거야. 전국의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분들 잘 들으셨죠? 네, 전국의 본과 3학년 이상 4학년 학생들 들으세요. 저 실습 학생 안 받습니다. 이 학생 3년 만에 한 명 받았는데 힘들어갖고 이제 또 안 받을 거예요. 신청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기약에 대한 정말 그 일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건데 실제로 그런 감기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 송백수님 네. 감기는 뭔가요? 감기요? 네. 기침하고 열나고 콧물을 질질 흘리는 그거죠. 그렇죠. 현상에 대한 종합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럼 감기는 왜 걸리죠? 창문 열어놓고 자서. 그러니까 저런다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잠 죽는 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창문 열어놓고 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추운데 옷 얇게 입고 네, 돌아다녀갖고 그지. 네. 그러면 저희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려. 추운데 사시는 분이 감기 더 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잘 걸리니까. 지금 학생 선생님 멘붕이야. 벙쪘어 지금. 어떡하지? 하나를 본 나한테 적이 물어보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감기 왜 걸리나요?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본인 의견인가요? 지금 막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답이야. 정신줄 이렇게 핑 하고 나왔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나? 내년 1월에 시험이죠? 네, 내년 1월에 시험. 네, 화이팅 하십시다. 그래서 감기라는 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추운데 네. 사는 사람이 더 잘 걸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냐면은 계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은. 네. 그래서 겨울이 될수록 감기 환자가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날씨가 추운 게 감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추운 날씨일 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기가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그 코나 목의 점막의 환경이 환절기 때나 그 겨울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라는 거는 조금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중에 누군가가 목이나 코에 있는 곳에 바이러스들이 장착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를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께서 뭐 급성 후두염에 걸려갖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후두염에 걸렸대 막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듣기론 감기 아닙니까? 감기. 대통령 감기 걸렸다 아니에요. 조류독감 아니야? 조류독감 아니야?
이거 마티즈가 온 것 같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꼭 내보내도록. 이번까지 넣어 아니 조류 독감이 인수 공통 감염이 있거든요. 사람한테도 사람도 걸릴 걸릴 수 수 있어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맞아요? 네. 아유 뭐 여튼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류 독감 후두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하는 진단명에 뭐 급성 인후두염이라던가 급성 인두염, 급성 후두염, 급성 비염 이거 다 그냥 감기의 의학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요? 코에 걸린 비염, 인두 쪽에 걸리면 인두염, 후두 쪽에 걸리면 후두염. 후두 쪽에 뭐 염증이 생기면 후두에 뭐가 있냐면 성대가 있잖아요. 네. 그 주변에 부어버리면 목이 확 쉬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은 뭐 이비인후과 가면 후두염에 딱 걸렸다라고 하니까 야 내가 후두염이래 이러지만 감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후두까지 상기도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증상들을 통칭해서 그냥 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초기에 약간 전신 증상, 몸살 기운이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막 가래가 생기거나 목이 쉬거나 이런 증상들이 쭉 나타나다가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남는 게 감기거든요. 남는다고요? 낫는 거. 잘 낫는다. 그래갖고 그게 문제는 그런 거예요. 초반에 감기가 걸렸을 즈음에서 다들 약국에 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약국 가고 약을 먹었는데 한 이틀 먹으면 감기가 심해지거든요. 그럼 병원에 와.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으로는 안 돼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준 게 아니라 감기가 심해질 때가 되신 겁니다. 그때 처방을 하셨으면 이 약 잘 짓네 이런 소리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약을 먹으면 잘 나으실 겁니다. 그건 나을 때가 돼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환자가 저를 막 진짜? 그래요?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리고 왜 네. 저희 바닥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그렇죠. 되게 유명한 말이죠.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 네, 정유재 선생님께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나 한 번도 안 썼어. 죄송합니다. 뭐 준비해 온 거야? 점수 달라고 준비해 온 거야? 쓰셨던 기억이 안 나요. 여튼 그래서 약이라는 거에 상관없이 감기에 우리가 일명 자연경과라고 하는데 자연경과는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고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현재 의학에서는 없어요. 그럼 감기 걸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게 그냥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참을성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몇 번을 강조하지만 우리 헬조선에서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뭐라도 먹고 일은 계속 해야 하니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는 감기약을 사서 그냥 그런 거죠. 콧물이 질질 흘러내리면 콧물 멈추는 약을 쓰는 그렇지. 거고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면 타이레놀 되고 같은 거 먹는 열이 거고. 많으면 해열제를 먹으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감기라는 거를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상 완화제를 먹으면 그 증상이 사라져서 감기가 없어졌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약과 상관없이 본인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데 비의료인이 이해하는 감기의 영역은 이렇죠.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 기침감기 이런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인지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 그렇게 인지시킨 거죠. 제약회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이게.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제약회사에서 거기에 맞게 세부 타겟을 그래 둘이서 그냥 세그먼테이션을 쿵짝쿵짝한 한것 거죠. 같은데. 쿵짝쿵짝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실제로 의학 교과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감기는 결국에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쉬고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고 얼마나 많이 자고 그래야 좀 빨리 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이게 뭐 약을 먹어서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기대하시거든요. 주사 맞고 빨리 떨어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희는 그런 약은 세상에 없다며 그런 약이 나오면 노벨상을 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내드리죠. 그러면 감기가 오래 가는 건 뭐예요? 감기가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죠. 증상을 보고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이게 감기다. 혹은 이게 뭐 세균성 부비동염이다. 세균성 편도염이다. 이것은 그냥 장액성 중이염이다. 이런 식의 진단을 당연히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상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비슷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병원에 가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방전을 받아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린 것이 정말 감기냐 감기가 아니냐 이것을 알기 위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린 게 감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뭐 타이레놀 콜드 테라플루 이런 거 먹고 그냥 자면 돼요. 근데 내가 걸린 게 요건 증상이 좀 낯설어. 뭔가 예전보다는 뭔가 센 느낌이야라든지 열이 옛날엔 열이 안 났는데 열이 나 뭐 혹은 나는 목 감기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데 목이 아프네 막 이런 식의 낯선 증상들이나 좀처럼 다른 병에 비해서 낫지 않는 감기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저희가 정의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라는 감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별거 안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아니 답답하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별거 안 한다기보다는 저는 무슨 뭐 가래 같은 거라도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이라도 들여다보고 뭐 어떤 뭐 검사기라도 집어넣던지 결핵으로 의심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증상 어떠세요? 아 그렇군요 가세요 이러니까는 내 판단이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까요? 과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송 PD님이 송백수인데 자꾸 그냥 백수님이 술을 잔뜩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 술 잘 안 드시는데 술을 잔뜩 먹고 다음날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래갖고 막 메슥메슥거려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속이 메스꺼워서 왔어요라고 하면 의사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제부터 그래요. 어제 술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의사가 그 순간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비주얼을 일단 봐요. 그걸 저희가 제너럴 어피어런스라고 해요. 이 사람의 청체적인 난국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관상을 본다고? 쫙 보고 그 다음에 메스꺼워요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진단이 가지가 쳐져요. 저희는 그 메스껍다는 말로 이미 진단에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냐? 술 먹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술 먹고 나서 위험에 걸렸을 확률이 높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술 많이 먹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체크를 한 다음에 만져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시진, 촉진, 청진, 타진이라 그래갖고 시청, 탁, 촉 4가지의 진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게 가려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의사는 몇 마디 안 하고 슬쩍 보고 그냥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에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장시간에 걸쳐서 받은 사람들이라서 의사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전달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말을 줄이게 되고 점점 그 오해받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에 거죠. 70명 찍어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언제 일일이 하나하나 붙들고 제가 이거 지금 살펴보면서 이런 머릿속에 진단을 떠올렸는데 그중에 이거를 배제하고 이거를 배제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시죠라고 하면은 재밌게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독감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독감이냐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독감과 감기는 오히려 둘 다 또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세균성 질환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독감과 감기는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독감일 확률이 높아 보이시는데 이거를 제가 검체를 보내서 검사실에서 결과가 나올 때쯤은 나으셨을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확진으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임상적으로 증상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독감 같아 보이니 뭐 이런 처치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의사들은 저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는 게 매번 피곤하고 독감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뭐 검사해드릴까요? 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건 모르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의사 정말 별로구나. 병원에 가봐야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낳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의 문제나 돈 문제죠. 정확히 말하면 돈 문제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의사는요 되게 찌질해갖고 대부분 이런 거 있어요. 확신이 안 들면 검사를 해요. 저희는 하루에 70명을 보면 70명 한 명이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내 처방을 밟고 잘못될 경우를 상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고도의 집중을 하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감기가 아니어갖고 다른 질환이었는데 내가 그냥 섣불리 그냥 쉽게 판단해갖고 낸 처방전으로 이 사람이 악화가 돼서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사실 그건 되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데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전에 막 갔는데 검사라도 좀 해주면 좋겠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검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요, 의사들은. 아니 검사를 하면 수익이 더 생기는데 그렇죠.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의료인들은. 근데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묻어가면서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얘기를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골만 깊어지고 서로 네. 불신만 쌓여가고. 저런 얘기를 해주는 의사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친구 그런 얘기를 30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팔아야 되는 커피가 몇 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새는 커피 팔아서 안 하고 우리 생활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다니까. 맞아. 하도 그게 안 되니까 커피 팔아서도 안 되니까 아예 회원제로 다단계를 모집해가지고 야 저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네. 그래서 하다못해 감기약에서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질환에 대한 오해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해. 아니 뭐 약국에서 약을 타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환자분이랑 아주 간단한 약에 타이레놀이라고 합시다. 타이레놀 설명서를 같이 펴놓고 자 이제 저랑 같이 읽으면서 토론을 해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러고 하면 설명을 하면 타이레놀 하나 갖고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한 다음에 타이레놀 팔아. 도매상에서 2,500원에 가져온 약을 2,500원에 그냥 주면 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뭐 이런 거예요. 미끼 상품 타이레놀.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1분을 보나 3분을 보나 5분을 보나 30분을 보나 돈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굳이 친절하게 뭐 30분씩 설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 30분 동안 환자 10명을 보면 돈을 10배로 벌 수 있는데. 그지. 그래도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가 더 많이 오겠죠. 이제 입이 아프죠. 더 많이 와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숫자 정해져 있잖아. 환자가 친절한 설명을 해서 더 많이 오면 시간이 줄어서 이제 친절한 설명을 못 하게 되는 결론이 나는 거지. 맛집에 사람 몰리면은 맛이 떨어지듯이. 그러네. 처방이라는 게요, 사실은 약물적 처방과 비약물적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게 되면은 환자들에게 집에 갈 때 처방전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질환을 앞으로 관리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평소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료실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약물적 처방이 메인이 되고 비약물적 처방은 되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약을 줘야지만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송백수님? 처방전 받으러 병원 가지 않으세요? 그렇다기보다는 병원까지 힘내서 시간 내서 가기 싫은 병원 억지로 갔는데 뭐라도 쓸데없는 잔소리나 늘어놓고 뭐라고요? 빨리 약이나 먹고 빨리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몸도 안 좋은데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인식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약 처방을 줘야지만 뭔가 이렇게 병원에서 돈을 낼 만한 걸 받아간 것 같은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아직 그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아야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의료 관련 바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게 저 칼 마르크스가 말했던 유물론이죠. 허구한 날 몇십 년 동안 빨갱이만 때려잡던 나라에서 왜 이런 사고방식이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 의약분업 처음 됐을 때 다들 하던 말이 그거였거든. 나는 약만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그거를. 약 하나 사러 병원 가서 돈 내고 잔소리 듣고 구매증을 받아가지고 구매증 처방전 아니지 약 구매증. 그 처방전이 아니라 약 구매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만 더 내고 약국 가면 약국 가서 또 잔소리하고 돈 병원에 내는 약국에서 또 돈 내라고. 그렇지 이중 부담이다. 창고에서 약 꺼내주는데 뭐만 잡소리 해대고 돈은 2번 내고 딱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왜
서비스 받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서비스를 준다. 서비스라는 게 공짜로 뭘 얻었다, 덤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서비스가 그 뜻이에요? 아니지. 나는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편익을 제공하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보건 의료 활동이 다 서비스인데 일반인들의 인식에 서비스가 좋다라든가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뭐 고깃집을 갔더니 뭐 1인분을 더 주면 서비스를 줬다 이렇게 이게 우리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받기 위해서 그 약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설명 같은 거는 그냥 서비스인 거야. 덤으로 따라온 거지. 근데 실제로 환자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렇죠. 그 약이라는 실물이 아니라 진찰 과정. 저 욕쟁이 할매의 잔소리라든가 왜 날 가르치면서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는 거야? 이 중에 할아버지 3명 있고 너만 할매니까 그렇지. 참네. 부인할 수가 없네.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약 안 드셔도 돼요 라고 해서 비약물 처방을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면 네. 아 병원 괜히 갔어. 가만히 있어도 왔는데.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병원 괜히 갔어. 지금 당신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전문적인 식견을 말해준 데 대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약을 얻으러 갔는데 달라는 약은 안 주고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한 2년 전 뭐 이때쯤에 어떤 기사가 한창 나왔냐면 커피 값이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커피의 원가가 얼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두가 한 잔에 100원어치 200원어치 들어가는데 커피가 막 5,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싸다고 도대체 원가가 그거를 얼마나 뻥튀기를 해서 파는 거냐 그러고 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의 원가는 얼마지? A4지 2장요. 처방전도 안 나가면. 그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의 원가는 0원인가? 막 이 생각이 너무 막 드는 거야. 뭐 원가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봉이 임선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피 원가에 대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판단해주고 그거에 알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해주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아직까지만일까요? 왜 그래? 여태까지 고려해왔고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도 건강검진 받고 나와서 이상 없음이 뜨면 돈 아깝다. 그걸로 고기나 사 먹을 거야. 다 이러시지 진짜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학생 선생님.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졸업반인데? 오늘 뭐 감기약에 빗대서 현재 의료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의료 이용의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새로 시즌이 시작하는 상황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국이든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왜곡돼 있다. 왜곡돼 있고 그거를 잘 이용하려면 약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능들의 지식을 빼먹어라. 지식을 쏙쏙 빼먹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 지식에 돈을 지불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지식에 돈을 지불하고 내가 최대한 안전해지는 방향의 처방을 받으셔라. 내가 뭔가 약을 잔뜩 받는 처방이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원과 약국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점차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믿어요. 교과서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파랑새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정리하고 끝나고 싶네. 결론을 내리자면 감기약은 없다. 증상 완화제만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러면 오늘 주제 끝 아닙니까? 잔뜩 진지하게 결론 내려놨더니 저 양반이 쑥 바꿔버리네 그냥. 아니 근데 저게 훨씬 더 현실적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네가 말했던 그런 이상적인 게 정말 파랑새 같은 거라서 현실은 약을 팔고 약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야 되고 저는 이상주의자니까요. 설명에 대해서 돈을 낼 리는 죽었다 깨나도 없고 설명은 덤이니까. 자, 오늘 참여한 학생 선생님 소감 한 말씀.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내가 지불을 하는 것처럼 병원에 와서 그런 지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업자 지망생으로서의 가장 저기 뭔가 이 양반도 만만치 않구만. 이 양반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변호사도 패소하면은 돈 못 달라는 소리 받아요. 못 해요. 돈 못 받나요? 아, 그쪽도 여긴 한국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쪽도 뭔가 물질적인 게 나와야 그쵸. 되는군요. 네. 승소라는 물질이 나와야 초회 돼요. 상담은 돈을 안 받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맞아요. 그런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왜 로스쿨 가고 싶었나 봐. 변호사는 다를 줄 알았어?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럼 우리 메일 받는 저희가 이제 시즌 1 때 메일을 많이 받아갖고 메일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드리고 사실은 아직 답변 드리지 못한 메일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진행은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메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만날 때 2차례 녹음을 보통 하거든요. 네. 한 번에 2개씩 녹음하는 주제를 미리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주제에 맞추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을 주시면 주제와 맞는 내용의 메일을 골라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녹음할 내용이 뭐죠? 피임약하고 빈혈. 네. 피임약과 빈혈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피임약에 관심이 아주 많이 가네요. 왜요? 왜죠? 왠지 훗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훗날? 네. 필요할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파이어볼 쏠 수 있는 거 아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 오랜 기간 동정을 지키며 마법을 쓸 수 있는 진화를 하는데 화염구가 마법 부리는 거? 그렇지. 여튼 다음번에 저희가 얘기할 거는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피임약과 빈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일을 받을 때 항상 강조드리지만 증상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고 있지 않고요. 답정너라든가 뭐 무료 상담은 사절합니다. 뭐 피임약을 먹을 때 뭐 생리를 미루려면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느냐, 뭐 피임약 간 차이가 여러 가지 피임약들 중에 뭐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피임약을 썼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거냐, 뭐 등등등 약과 관련된 혹은 사용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피임약은 어떤 약이 제일 좋나요? 뭐 그런 것들, 네, 좋습니다. 최고의 피임법은 안 하는 거예요. PD님한테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꾸 놀려. 나중에 호되게 당한다 이러다가. 그래서 메일은 똑같나요? 메일은? 뭐 어떻게 새로 팔까요? 새로 팔까요? 일단은 gyjgy2025@gmail.com으로 먼저 보내주시고요. 새로 메일을 파면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그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역시나 진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